안녕하세요. 그란드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채용 떴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기업들이 채용 공고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옆에 이제 한국 HR 진단평가센터 박재림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릴 기업은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대표님 오늘 이제 해가 19년 이제 하반기 신입직 채용 인턴이 나왔는데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채용을 할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나 뭐 채용 요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채용 요강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거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서류 평가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제일 이렇게 변명의 여지 없이 탈락하게 되는 탈락을 당해도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경우가 이제 도로교통공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조차도 모르고 오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막 여기저기 다 원서를 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거의 뭐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바로 그냥 탈락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 이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곳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많은 컨설팅하는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뭐 핵심 가치니 뭐 인재상이니 뭐 이런 것들 뭐 알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핵심 가치가 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공단이 뭐 다 훌륭하게 일하자, 뭐 멋있게 살자, 뭐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럼 어떤 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 측면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익히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갈 때 가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시험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나를 감시하고 있는 CCTV 이게 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기계다. 이게 교통안전사업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면허 시험 관련된 것이 운전면허사업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제 교통방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나 뭐 한국교통안전공단 뭐 이렇게 교통 막 그런 안전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하는 일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통수단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도 있지만 비행기도 있고 철도도 있고 요즘 나오는 드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명확히 다르네요. 그래도 그렇죠. 비슷한데. 그래서 저 남산 올라갈 때 케이블카 이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궤도 검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전성이 지금 담보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통안전공단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도로교통공단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제 아까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뭐 도로교통공단의 뭐 채용 요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최근 뭐 이제 해마다 모집하는 인원을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청년 실업률 이런 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늘리도록 이렇게 자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마 한 130명 내외로 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뽑는 거고요. 신입직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 그런 형태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죠. 이게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을 뽑는데 나중에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식 채용한다. 그런 채용하는 형식의 인턴으로 뽑는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이제 경력직을 약관명이 이제 뽑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부로 임용을 하는 이런 경우이겠죠. 또 저희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가서 이제 네. 정직원으로 갈 때 네. 100% 정도 다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네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전환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전환율.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한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뭐 80% 한다, 뭐 70% 한다 이렇게 한 1, 2년 전에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인턴 기간까지 그렇죠. 다 했는데 갑자기 너는 탈락이니까 집으로 가. 집에 가라. 이게 굉장히 약간 이제 그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그죠.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한 하자는 아무리 100% 이제 그 채용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탈락을 그쵸. 시켜야죠. 인턴 기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로테지로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인턴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탈락이지만 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정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전환율이 몇 프로다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형의 방식인데 전형의 방식은 대개의 경우에 모든 공공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서류 그죠. 전형하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을 하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네.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도로교통 공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을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8월 지난 9월 정도에 네. 공고가 나가가지고 네. 서류 전형을 9월 중순, 9월 말 정도에 네.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이제 경과가 된 다음에 서류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을 하는데 필기 전형이 지금 현재 한 10월 중순경에 공공기관 합동 채용 형식으로 있을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저희 준비생분들 한 2달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네요. 네. 그 이후로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은 현재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발표하는 발표 면접 형태로 이루어질 거로 보이고요. 네. 2차 면접이 그룹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 상황 면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 궁금하신 사항이 몇 배수를 어느 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죠. 그 130명을 최종 선발하는데 서류를 통과하는 사람이 20배수. 20에서 한 2,600명 정도. 그렇죠. 2,600명이죠. 2,600명이 그 얘기는 2,600명이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거의 한 개 학교가 아니라 한 두세 개 학교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겠네요. 왜냐면 한 클래스에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고 필기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 걸러지는 배수가 3배수를 여기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3배수면은 130이니까 390명이잖아요. 한 400명 정도가 400명 정도.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네. 2,600에서 400명만 통과한다 2,200명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필기 시험에서 상당수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유추할 수 있는 거는 2,200명을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우선 급한 거는 이제 서류 전형을 이게 그렇죠. 통과하는 건데 일단 요구하는 그 서류는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경력은 아마 그 경력직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일반 신입직한테는 경험 기술서를 내라 이렇게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되게 뭐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경험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잘 쓰는 팁이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그 경험 기술서가 요즘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 이런 역량 면접, 역량 기반의 평가, NCS 기반의 평가, 그다음에 블라인드 뭐 평가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정착되고 나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경험기술서이거든요. 네. 이 경험기술서를 요구한다 이퀄 역량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경험을 써라 이건 뭐냐? 어떤 경험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건 물론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가 더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경험기술서를 제출하라 이 얘기는 NCS 10개 영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의사소통, 대인관계 대인관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역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했던 경험을 기술해라. 뭐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갈등을 잘 해소했던 경험을 기술해라. 이런 식의 경험기술서를 요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술할 때에는 굉장히 역량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다른 그 유튜브 동영상 우리가 올려놨던 이런 거 보시면 선전을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역량 기반으로 구체적인 행동 사례를 적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많은 그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고 네. 저희들이 올려놓은 그런 토론 면접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스타를 확실하게 아시면 됩니다. 스타가 뭐냐? STAR. 네. 네.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라든지 역할이 뭐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씩 좀 이렇게 다듬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에 지원하시는 이제 취업준비생분들이 지금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 가장 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나 뭐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게 별도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어떤 그 이슈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반납 이 건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네. 왜냐하면 연초에 왜 부산 통도사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 운동신경이 좀 둔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좀 이렇게 고령자분들은 자진 반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적인데 그쵸. 개인의 운전할 수 그렇죠. 있는 자유인데 그걸 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인 이슈고 논란거리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간다 이슈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면접에서 질문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그 발표 면접에서 발표 주제로 나오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거의 나올 확률 99%인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슈면은. 예. 제가 면접관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저는 그런 걸 질문을 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금 그 쟁점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그 운전면허 운전 그 신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좀 이게 떨어지고 이런 거는 다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다가 침해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쟁점이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시험을 어찌됐건 시험을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공 시험은 대졸의 경우에는 기사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고졸의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약간 이제 난이도가 좀 낮겠죠. 그다음에 NCS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4개 영역에 걸쳐 가지고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해왔고 예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정보 능력 이렇게 4가지 영역을 해왔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변별력을
이제 주려고 할 거냐. 그러니까 변별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네. 고난이도 문제를 내 가지고 어찌됐건 그 탈락률을 높이 탈락을 시켜야지만 되니까. 그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리 능력하고 이 의사소통, 의사소통. 예,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이러면은 굉장히 긴 지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걸 읽어보는 데만도 막 1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적인 압박을 이제 가한다든지, 수리 능력은 뭐 얼마든지 문제를 어렵게 어렵게 낼 수 내려고 있으니. 하면 어렵게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그 NCS 문제 유형보다는 좀 PSAT 형식으로 요즘 많이 요즘 또 바뀌어가고 바뀌고 있거든요. 있는 추세니. 예,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이제 풀어보면서 지금 서서히 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해서 오늘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필기도 남아 있고 면접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거는 2달 정도 남았으니까 자기소개서나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경영 및 기술 경험기술서. 네, 경영기술서 예.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